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 대통령 선거 관전 포인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로 확정됐다고 할 수 있으니까 분석할 필요는 없고요.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결정되고 제3지대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그때 이재명 후보 포함해서 전반적인 관전 포인트 분석하고요. 오늘과 다음 주까지는 일단 국민의힘 내부 경선 그리고 변수들 분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일단 8명이 예비 통과했죠. 서류 심사로. 11명이 신청해서 3명은 이틀 만에 기탁금 1억을 날린 것으로 해서 지금 회자가 되고 있죠. 자, 이틀 만에 1억을 날렸다. 안타깝다. 바보냐. 뭐 이런. 명단은 정확히 안 나오고 있습니다. 대충은 아는데 인권보호 차원에서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8명이 통과했고요. 변수가 2가지가 생겼습니다. 그 사이에. 첫 번째가 오세훈이 출마 선언 직전에 출마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아마 명태균 게이트가 심하게 압박을 해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째, 사조직이 있었죠. 사조직, 공정과 뭔가 하는 그 학교, 본인의 그 후원 회장으로 알려진 김한정 회장이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그리고 거기 학교 출신들이 거의 100% 서울시의 고위공무원으로 정무직으로 들어갔다는 사실.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것들이 터지기 직전이었나 봐요. 그래서 오세훈 씨가 출마 선언 대신 출마 포기 선언을 하는 해프닝이 하나 있었고요. 이거는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부부는 윤석열 부부랑 몇 차례 회동도 하고 밥도 먹고 차기로 밀어주는 그런 어떤 미략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돌았거든요. 아무튼 그 첫 번째 변수가 오세훈이 불출마 선언을 해버렸다. 그래서 4위 싸움이 조금 다른 선수가 입장하게 되었다. 두 번째 변수가 나경원이 느닷없이 윤석열을 만나고 나서 나경원이 경선 참여를 선언한 거죠. 그래서 오세훈 대신 나경원이 그 자리에 파고들었습니다. 찐윤, 그 다음 친윤, 윤석열 지지하는 극우 지지자들의 지지를 좀 받긴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변수 2가지가 생겼다. 그리고 마이너한 변수이긴 한데 개혁신당 그 양향자 전 의원, 광주 분이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입니다만은 그분이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광주 사무실 관리하던 비서인지 비서관인지 사무국장인지 직책이 그럴 거예요. 그분이 양향자 전 의원의 친척으로 알려졌는데 그분이 성비위 문제가 불거져서 탈당한 다음에 복당을 안 했죠. 근데 그분이 그러고 나서 무슨 정당을 하나 만들었죠. 한국의 미래인가? 정당을 하나 만들어서 참 취지는 좋은 정당이었는데 결국 실패하고 이준석과 합쳐지더니 이준석이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이번에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합니다. 그분이 삼성전자 임원 출신이니까 피는 빨간색이다. 속일 수 없다는 건 알았지만 참 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아무튼 그분도 8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8명이 1차전을 치르기가 너무 난잡하니까 조를 나눴더라고요. A조, B조. 그래서 A조는 김문수, 안철수, 양향자,
그 다음에 인천시장 유정복 이렇게 4명이고요. 별로 재미없는 조예요, 여기는. 그 다음 B조. B조가 재밌는 조 같은데 죽음의 조 이렇게 얘기하죠.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뭐 무슨 토론회를 한다고 그러죠. 1차 토론회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22일 저녁에 이 중에 4명이 컷오프 됩니다. 4명이 선발이 되죠. 근데 이 선발 방식은 이번에는 일반 국민 여론 100%인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역선택 방지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민주당 성향의 또는 민주당 당원들이 전화를 받았을 때 민주당 후보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약체를 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전화했을 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느 당을 지지하냐. 그래서 민주당 지지한다 그러면 끊어버려요. 국힘 지지한다 그러면 유지하고 국힘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100%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라는 명칭 붙이기는 좀 뭐해요. 근데 이건 뭐 민주당도 똑같습니다. 역선택 방지 장치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 상대 당에서 장난을 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틀간 조사를 하고요. 22일 저녁에 발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4명 선발전에 돌입했다. 그리고 변수가 크게 2가지, 마이너하게 1가지 생겼다. 자, 그 다음 2번째. 그러면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여기는 3강 확실합니다. 그럼 이제 4위를 놓고 안철수와 나경원이 붙을 텐데 누가 들어갈 것인가? 이게 아주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가 됐어요. 이전에는 안철수하고 오세훈이 4위를 놓고 다툴 것이다 했는데 이제 오세훈 자리에 나경원이 들어왔습니다. 안철수와 나경원 누가 4등이 될 것인가? 누가 턱걸이로 경선 통과할 것인가? 그래서 2명이 어그로를 끌어야 되니까 확실하게 다른 노선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나경원이죠. 나경원이 드럼통 안에 들어가서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뭐 이재명은 안 된다 그랬던가? 그 드럼통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을 싫어하는 엔티들이 만들어낸 뭐 어떤 영화 아수라인가 하는 영화죠. 거기와 이재명을 빗대어서 거기에 뭐 드럼통에 사람 들어가서 매장하는 장면이 나오나 봐요.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이재명을 반대하는 국힘 극우 지지자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표를 받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했습니다. 나경원은 그러니까 나는 확실히 찐윤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랑 표가 갈리게 생겼어요. 홍준표하고 한동훈은 찐윤, 친윤과는 거리를 좀 두고 있습니다. 나경원, 김문수는 확실한 찐윤이죠. 아무튼 나경원이 김문수 자리를 위협하려고 드럼통 이벤트를 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안철수가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모든 주자 가운데 처음으로 윤석열한테 국민의힘 1호 당원이란 말입니다. 대통령이 원래 1호 당원입니다. 탈당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기는 확실히 반윤 색채를 선명하게 한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1차는 어찌됐든 국민의힘 지지층의 일부 찐윤, 친윤이 아닌 그나마 합리적 보수층 거기와 무당층 그분들에게 소구하기 위해서 나는 반윤이다. 색채를 선명하기 위해서 카드를 던진 거예요. 윤석열 탈당해라. 이렇게. 아무튼 재밌습니다. 2명이 별짓을 다 하겠죠. 4등 안에 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그만 에피소드인데 김문수가 자기 지지 선언을 공개적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그러면서 국회의원 지지선언에 참여하는 국회의원이 처음엔 한 10여 명 된다. 그러다가 쪼그라들고 쪼그라들어서 나중에 4명이었는데 막판에는 그거를 지지선언인데
비공개로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 박수영 부산 국회의원이죠. 윤석열 술친구로 알려진 박수영 의원은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거기 이름이 올린 건 내가 김문수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나는 김문수와 나중에 한덕수가 대선에 나오면 두 사람을 단일화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올린 것이다 라고 핑계를 대죠. 아무튼 김문수 처음에 무슨 간담회인가요? 뭐 할 때 한 50명 모였던 것에 비하면 완전히 새가 쪼그라들었습니다. 국힘 국회의원들은 이거 뭐 동물들이잖아요. 냄새를 너무 잘 맡죠. 아, 김문수로는 확장성이 없다. 가능성이 낮다.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나경원 캠프에는 현역 의원들이 꽤 들어가 있잖아요. 선대위원장도 현역, 대변인도 현역,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김문수는 지금 그런 게 드러나지 않아서 나경원이 김문수 자리를 지금 차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가 위기감을 느낀 거죠. 나는 그러면 반윤에 서겠다. 선명한 반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갑툭튀 한독수입니다. 한덕수. 한덕수가 최근에 대통령 행세를 몇 가지를 했죠. 시장을 방문하고 무슨 안전모 쓰고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해야 되는 권한, 헌법재판관 빈자리 2명을 지명했다가 지명이 아니라 발표였을 뿐이다. 지명한 것은 없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어떤가 하는 발표였다고 쌩 거짓말을 쳤죠.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9대 0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인 한덕수는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없다라고 가처분을 인용했죠. 그래서 완전 체면을 구긴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 의원들의 많은 수가 한덕수를 밀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한덕수를 미냐? 일단 한덕수가 대통령이 돼야 내란에 동조했던 본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한동훈이나 홍준표가 안철수가 대통령이 된다면 뭐 이 내란 계엄 이거를 아무리 국힘이어도 그냥 넘어갈 수 없거든요. 근데 한덕수가 되면 내란 넘버 2잖아요. 어찌됐든. 한덕수가 되면 같은 배를 탔으니까 자기들을 봐줄 거다.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 헌법재판소 탄핵에서 살아 돌아왔다. 그러니까 명분이 있다. 탄핵 안 당했지 않느냐. 윤석열은 탄핵 당했는데 탄핵 당하지 않았다. 뭐 일본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통상 전문가, 경제 전문가다. 주미 대사까지 하고 총리도 하고 통상교섭본부장도 하고 그래서 지금 미국의 관세, 무역 문제가 첨예한 시기인데 트럼프랑 28분 통화도 하면서 CNN과 영어로 인터뷰도 하면서 지금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한덕수밖에 없다. 이런 착각들을 하고 이런 것을 근거로 밀어붙이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덧붙일 수 있는 건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 하지 않았냐. 그리고 이 사람은 출신이 전주다. 호남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일부 표를 가져올 수 있다. DJ 이후로 호남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게 없으니까 호남 사람들의 어떤 열망 그런 것을 만족시킬 수 있다. 뭐 이 정도 가지고 한덕수를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근본적인 거는 윤석열, 김건희가 한덕수를 민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덕수 와이프하고 김건희가 양평 어디 무슨 뭐 절에서 만났다더라. 그건 팩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윤석열, 김건희 기획 작품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힘 의원들은 금방 말씀드린 4가지 이거를 근거로 한덕수를 밀고 있다. 그럼 한덕수 본인은 어떠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직거리를 하고 있어요. 권력 의지는 엄청 강하다. 본인이 국무총리 2번 했고 이번에 또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해보니 이게 대통령은 비교가 안 된단 말입니다. 정보의 양이나 질이나 권한이 이거 뭐 내가 하지 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했을 겁니다. 본인도 권력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무속으로 엮였다는, 무속으로 관계를 맺었다는 김건희와 본인의 마누라 밀어준다니 누가 얘기했겠죠. 6월에 대운이 들어온다. 아무튼 권력 의지, 무속적 연대는 충만하다. 조직, 국힘 지지의원 일부가 도와주면 조직도 큰 문제 안 됩니다. 3번째 뭐냐? 핵심은 돈 문제입니다. 지금 국힘 경선에 안 뛰어들었단 말입니다. 나는 난쟁이들이 노는 판에 들어가지 않겠다. 도토리 키재기 안 하겠다. 너네 최종 후보 당선돼서 선출해서 와라. 그러면 나랑 1대1로 경선하자. 그래서 최종 후보 자리 내가 옮겨줄게. 그런 건데 그때까지 운영하기 위한 돈이 들어야 돼요. 윤석열이가 대통령 출마 선언 할 때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본인은 무소속으로 나가서 세를 키우고 판을 주도해서 국민의힘 후보와 원샷 경선에서 자기가 후보가 되겠다 이런 구상이었는데 결국 중도에 포기했거든요. 왜?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생각보다. 지금 선관위에서 올해 임시 대통령 선거 때 각 후보당 거대 당들입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공식 선거운동 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이 500억이 넘는 걸로 알아요. 그럼 그 전에 공식 선거 전에 쓰는 돈들은 후원금을 모집하거나 후원금이 없으면 개인 사비 내놔야 되거든요. 돈이 엄청 많이 들 겁니다. 당을 끼지 않으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핵심은 돈 문제일 거다. 뭐 이런저런 정치적 공학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 권력 의지 충만합니다. 김건희와 무속 연대 잘 돼 있어요. 조직 지금 국힘 의원들이 밀어줄 겁니다. 문제는 뭐다? 버틸 수 있는 자금이다. 뭐 옛날 이회창이처럼 트럭으로 찻대기 할 수도 없잖아요. 몇백억. 그래서 핵심은 돈 문제다. 이거는 다음 주면 결론이 날 것 같다. 유승민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경선 불출마 선언했고 실제로 안 뛰어들었죠. 유승민은 뭐 경선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랬지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과 붙었을 때 경쟁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유승민은 한덕수가 만약에 장외로 튀어나와서 국힘 후보와 원샷 경선을 한다고 하면 유승민도 그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그럼 이준석이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준석은 뭐 찻잔 속 태풍도 안 됩니다. 의미 없어요. 지금 뭐 3, 4%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데 이거는 이대남 일부 지지, 그 다음에 개혁신당 당원들 몇만 명,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일이지 이 양반이 뭐 깜냥이 안 된다는 거는 다 알려졌죠. 하지만 이준석도 국힘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되면 한덕수가 그리고 또 나오면 유승민이 나오면 본인도 거기 원샷 경선에 참여시켜달라. 아니면 이 이준석은 워낙 간사한 놈이어서 자 한덕수, 유승민, 국힘 후보 너네 다 경선 다 해. 나는 개혁신당 후보야. 나는 정당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다음에 최종은 나랑 한 번 더 해. 지가 2, 3% 나오면 이걸로 대선 판을 뒤엎을 수 있다. 지난번 대선도 0.73%포인트 차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네 다 해와. 한덕수도 하고 유승민도 하고 국힘 최종 후보랑 해. 그리고 해 마지막에. 이준석은 그런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이한테 눈길 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준석은 얄팍한 잔머리 마왕이니까 그렇게 나갈 겁니다. 오늘은 대통령 선거 관전 포인트 두 번째 시간, 역시 국힘, 혼돈 속에 있는 국힘,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는 8명의 잠룡 국힘 얘기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